달라방 정보 큐. 수요일에는 교통 이슈 함께합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만나볼까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 발의에 이어서요. 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차에서 잠자는 사고를 방지하자는 이런 하차 확인 장치 연내 도입과 등 하원 관련에 대한 실시간 알림 서비스 추진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각 지역별로 설치 운행하고 있는요. 이런 운영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본 제품별 특성과 장단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진짜 이 어린이 통학차 안전 하차를 위한 이 입법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강렬한 태양빛이 차내 온도를 90도 이상 급상시키는 기운이 뒷좌석에 태웠던 손자를 잊게 했었죠. 그리고 또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부실한 하차 확인이 원생을 또 죽음으로 몰고 가자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네. 핵심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의무 설치 법안 추진과 이에 따른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주 대상이고요. 네. 아동 학대에 국한되어 왔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이 조항도 단 한 번이라도 통학 차량 사고가 나게 되면 시설이 폐쇄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나도 시설을 폐쇄시키겠다. 네. 근데 이게 사고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요. 네. 운행을 마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이제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반드시 하라라고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발의에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항이 형식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경기도 동두천의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숨진 4세 여여가 이에 대한 원성이 커지면서 1차로 사고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발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를 비롯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연이어서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통학이 아닌 통원 차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유치원부터는 교육부가 관장을 하고요. 많이 미숙한 영유아는요. 복지부가 관할인 이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일찍 유치원에 가는 원하는 통학차 안전범주에서 누락이 됐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네. 무슨 말이고 또 미흡한 도로교통법을 보완하는 역할이 가능할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 2013년이죠. 충북 청주 통학 차량에 숨진 3세 김세림 양 사고가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의무를 대폭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개정됐던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통학 차량 보호자와 함께하는 승하차 안전 확인 조항이 유명무실화가 되고 말았죠. 게다가 학원과 체육시설은요, 이 세림위법에 저촉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안전사고들도 그동안 많았습니다. 아하. 이는 교육부와 다시 세분화되는 체육관리부처가 따로 국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학원과 체육시설은 저촉을 받지 않았습니까? 학원 일부하고 이제 체육시설은 열애가 됐었죠. 네. 예. 그렇다면은 이 통학 차량 안전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8세 아이가 당시에도 방치됐던 지난 2016년 8월에 권칠승 의원께서 어린이 통학버스 경보장치 도입 추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게 되면요. 승하차 때 운전자나 동승 보호인이 잠든 어린이 확인 규정이 있었지만 현 행정안전위원회가 이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형국에서 과연 통학차량 이용자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3부에서 나무가 아닌 정말 산을 보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노란색 차량 보면 주의해야 되겠다고 안전운전 하는데 네. 모든 차량들이 모든 이 안전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좀 법 개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게 의식화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책 요지는요. 통학 차량에서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연말까지 설치한다는 건데요. 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런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를 누르지 않고 만일 운전자가 내리게 되면 비상 경보음이 울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장치 도입을 하자는 의도까지는 찬성인데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발전된 안전 제품들이 많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안 제53조
제5항에 이를 추가하는 포괄적인 안전 개념은 아주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 뭐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시스템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장치는요, 운전자가 차 뒤까지 가서 스위치를 눌러야 시동이 꺼지고 문이 닫히는 기능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뒤로 가면서 애들을 봐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단순 장치를 답습을 한다면요, 아마 그 조그마한 체구의 영유아가 만약 좌석 밑에서 잠을 잘 경우는요, 형식적 이동으로 확인이 끝날 수 있는 네. 그런 위험 훼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한국에서도요, 이런 단점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돼서 그동안 시범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중, 3중의 안전고안에도 불구하고요,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는 그런 또 여지도 남겼습니다. 네. 어떤 문제점을 드러났나요? 네, 광주교육청 시범사업에서 운전자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쉽게 얘기하면 선진국형 타입의 네. 안전벨 단점이 이미 지역에 보도된 바 있고요. 또 운전자가 만약 불법 개조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거론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일부 어린이집에 적용됐던 김해시의 동작 감지 센서도 마찬가지 입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열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인체, 한마디로 잠자고 있는 아이를 감지하기 어렵다, 이 동작 센서가. 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 또 이런 어려움이 있군요. 그럼 그 아이가 배를 눌러야 하는 어떤 그 구조 요청, 이것도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열감지 센서 취약성에는요, 주변 환경의 변화, 다시 말해 너무 민감한 것도 단점이라 오류도 많죠. 그리고 고온과 혹한에서의 오작동 역시 감지의 사각지대가 온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완벽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수동식을 채택했습니다. 어린이가 배를 누른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광양시에서도 또 다른 문제점이 거론이 됐습니다. 더욱이 폭염에 탈진하고 또 혹한에 몸이 굳은 상태에서는 자의적으로 구호 요청에 기반이 될 이런 판단이 아주 중요한데, 영유아에게 과연 도움이나 판단 또 요청 기대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해석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기보다도 네. 진짜 운전하는 입장 보조교사가 확인하면서 그렇죠.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 마음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네네. 네. 여기까지 시트만 듣겠습니다. 봐서는 안 됩니다. 시트만. 물론이죠. 그럼요. 물론이죠. 네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